안녕 친구들. 저녁 잘 챙겨 먹었어요? 저는 미나리전 해 먹었어요. 이제는 진짜 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꽃샘추위가 다가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어서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엊그제 갔더니 개나리 봤는데 뭐 광양이랑 그런 데는 뭐지? 매화도 피고 또 산수유도 폈나 봐요. 진짜 이제는 그렇게 봄꽃들이 막 피고 그런 피어나는 시기인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 마음도 그렇게 봄꽃처럼 화사하게 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인사동 갔다 왔는데 또 오고 가면서 많은 인연들이 이렇게 스치듯이 갔는데 또 여러 고마운 마음들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스치고 지나간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 인연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만났던 인연들, 그런 인연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미용실을 갔었거든요. 근데 미용실 원장님이 밥 같이 먹자고 해서 먹었는데 반찬들 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이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행복하고 고마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가 진짜 소중하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명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명품이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또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거나 그런 거 보면 그런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런 심정, 심경적인 것들 그런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대화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니까 어떤 부분은 포용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생각해서 배울 점으로 삼고 그러면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뭐 소소하게는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나 그런 뭐 이득적인 부분 꼭 이뤄내야 되는 그런 성과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승리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전체를 포괄하는 입장이다. 그거를 늘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고 생명 존중 그리고 그런 존엄성에 대해서 깊이 마음으로 새길 수 있는 사람 뭐 진짜 마음으로 안아주고 손 잡아줄 수 있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대표를 맡고 그러시면 좋겠다. 그리고 뭐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진짜 어떻게 하면 서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이런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진짜 뭐 모인 그런 혈세로 예산을 잘 짜고 예산이 진짜 허투루 쓰이지 않고 실제 뭐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렇게 쓰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보니까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그런 이자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대출 받으신 분들도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면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게 생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가 그리고 그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뭐 그중에서도 뭐 집이나 교육비로 나가는 부분이 가장 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교육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운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창의적인 부분을 그렇게 늘 가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생각해보면 교육이 가장 안 바뀌고 가장 보수적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교육적인 방안도 그렇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이들한테 많이 시켜보고,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열어주면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심어줄 것인가, 아이가 정말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꿋꿋이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마음을 심어줄 것인가, 저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무엇보다 어른들이 가장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래야지 애들한테 그런 사랑들을 오롯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마음 상태가 이렇게 진짜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많이 넘쳐야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또 내 안에서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마음을 바라보고 그렇게 나를 다스리고,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는 그냥 한낱 가십거리에 불과하지. 남들한테 일어나는 것, 남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 이게 내가 삶을 잘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 인생을 똑바로 살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가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그런 뭐 아무한테도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아, 저런 부분들이 재밌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그 시간에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내 마음을 닦는 걸로 쓰고, 뭐 좋은 강연을 듣는다던가, 아니면 좋은 그런 책을 읽는다던가, 아름다운 영화를 본다던가, 아니면 그런 자연 풍경에서 마음 정화를 하고, 그렇게 내 마음을 꽃밭처럼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일에 더 치중을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진 생각과 마음, 말들, 이런 것들은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그런 업들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늘 생각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좋은 생각들은 좋은 업으로 되고, 또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은 좋지 않은 그런 업들로 결과들이 그렇게 자명하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또 반대의 경우도 내가 선한 생각을 하고 사사로운 욕심이나 그런 걸 챙기지 않고 대외적인 방향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면 온 우주가 도울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생명들, 어쩌면 그런 미물들까지도 다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이치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나만 잘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들, 그런 말들이 진짜 사람을 살려요. 그냥 사람이 그냥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있는 자체가, 그냥 그 자체보다는 정말 마음이 반짝반짝 살아있는 것, 내 영혼이 빛을 낼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들을 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빛이 너무 특별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훨씬 큰 잠재력으로 다른 각각의 방면에서 다른 두각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친구들이 정말 특별한 빛을 가지고 있다,
늘 기억하고 친구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걸 늘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인격이자 품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품격을 가지고 갈 것인가, 나는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내가 나의 일생을, 일대기를 이렇게 본다면 그냥 하루하루가 나의 역사적인 기록이고 나의 자서전과 같다면 나는 어떤 하루를 살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자서전을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면 자기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책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친구들 너무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서 왔어요. 항상 보고 싶어요. 아, 그리고 진짜 친한 친구고 가족이고 이렇다면 진짜 뭐라고 할까? 내가 보호받고 있다, 안전하다 이런 느낌으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저는 되게 소소한 데서 행복해지는 것들을 많이 찾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고 이런 거는 그냥 오늘은 무슨 찌개 끓여 먹을까? 뭐 오늘은 참치 김치찌개 끓여 먹을까? 아니면 계란찜 해 먹을까? 이런 소소한 것들 의논해서 같이 만들어서 먹고 그냥 손잡고 산책하고 그냥 영화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행복한 일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그냥 그런 뭐 같이 뭐 전통시장 가서 물가도 알아보고 사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좋아하는 과일도 사고 뭐 강정이랑 이런 거 뭐 맛있는 것들도 사 먹고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부분들에서 친구들도 행복을 찾고 저는 막 이렇게 막 과일 한 봉지 사면 부자 된 것 같아서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럼 그냥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게 그냥 작은 데서부터 행복하자. 그리고 그런 일들을 늘 많이 만들자. 그러면 그 순간이 계속 행복할 거고 또 하루가 행복할 거고 한 달이 행복할 거고 1년 뭐 그렇게 계속 쌓여서 인생 전반적으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웃고 또 힘들어도 또 한바탕 크게 웃어버려서 그런 마음의 분위기도 다시 전환해서 잡고 그런 생각이나 그런 방향들도 다시 바꿔서 그렇게 행복을 많이 느끼고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더 이렇게 관조적인 자세로 바라보고 그냥 내 문제에 딱 빠져서 너무 우울해하거나 힘든 상황보다는 진짜 이렇게 내가 삼자의 시선으로 그냥 전지적 관찰자 시선으로 내 문제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면 어떤 그런 고통에서 조금은 더 멀리서 벗어나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너무 감정적인 부분으로 빠지기보다는 뭐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바로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마음 건강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 건강, 뭐 신체 건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얼굴 빛이 또 환하게 화사하게 그렇게 하려면 자주자주 웃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면 얼굴 빛이 또 밝게 그렇게 돌아오고 또 그런 얼굴이 밝아지면 또 그런 복을 가져다 주는 기운들도 그렇게 더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뭐 생글생글 자주 웃고 뭐 농담도 잘하고 그렇게 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곁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 좋은 일들 복들도 그런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 같아. 재화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많은 부분들 좋은 부분들을 다 친구들이 가져가고 또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늘 들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도록 행복을 전하는 그런 나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친구들의 예쁜 마음을 지켜주고 또 잘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늘 어디 가나 존중받고 보호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친구들 스스로도 마음의 힘을 잃지 않고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굳건한 마음을 가지면 주변에서 알아보고 다 도와줄 것이다. 뭐 힘들거나 그런 일을 겪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정당한 방법이나 그런 수단들은 꼭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늘 사랑이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과 그런 정도를 걷고자 하면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지표를 바로 세우고 가는 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책 읽어드릴게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읽을게요. 해방의 체험. 이제 강제 수용소에서의 정신의학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풀려난 사람들의 심리이다. 해방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개인적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극도로 긴장했던 며칠이 지난 후 수용소 정문 위에 흰 깃발이 펄럭였던 그날 아침의 경험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기로 하겠다. 정신적 흥분 상태에 이어 전체적인 긴장 이완 상태가 찾아왔다. 그러나 우리가 미친 듯이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들은 피곤한 발걸음으로 몸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수용소 정문으로 걸어갔다. 조금씩 사방을 둘러보고 의심에 찬 표정으로 서로를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그런 다음 과감하게 수용소 밖으로 몇 자국 걸음을 옮겨보았다. 우리에게 고함을 치며 명령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피하기 위해 자맥질하는 오리처럼 몸을 움츠릴 필요도 없었다. 세상에, 감시병들이 우리에게 담배를 권하고 있지 않은가? 처음에는 우리는 그들을 거의 못 알아보았다. 왜냐하면 재빠르게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천히 수용소 밖으로 난 길을 따라 걸었다. 곧 다리가 아파오면서 구부러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절뚝거리며 걸었다. 자유에 있는 눈으로 그 전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수용소 주위를 한번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유. 우리는 스스로 몇 번이나 이 단어를 되뇌어 보았다. 하지만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토록 자유를 갈망하면서 얼마나 자주 이 단어를 입에 올렸는지 이제는 그것이 의미를 잃고 말았다. 현실이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자유가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없었다. 드디어 꽃이 만발한 초원에 이르게 되었다. 꽃이 만발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알았지만 거기에서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불꽃 튀는 것 같은 기쁨을 느낀 것은 꼬리에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을 단 수탉을 보았을 때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막사에 모였을 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물었다. 말해보게, 자네 오늘 기뻤나? 우리 모두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 사람이 부끄러운 듯이 대답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아니야. 우리는 글자 그대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천천히 그것을 다시 배워야만 했다. 이렇게 갇혀있다가 석방된 죄수에게서 나타난 현상을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이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비현실적이고 있을 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꿈에서 사기를 당해왔던가. 자유 날이 와서 석방되고 집으로 돌아가고 친구와 인사를 나누고 아내를 포옹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는 꿈, 그런 꿈을 꾸었다. 오히려 너무나 자주 꾼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호루라기 소리가 들린다.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자유 날을 맞은 그 꿈도 끝이 나고 만다. 이제 그 꿈이 지금 실현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 꿈을 믿을 수 있을까? 육체는 마음보다는 거부감이 적은 법이다.
육체는 처음부터 새롭게 얻은 이 자유를 잘 활용했다. 드디어 우리 육체가 개걸스럽게 먹어대기 시작한 것이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그리고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우리는 먹었다. 한 사람이 먹어치우는 음식의 양이 심히 놀라웠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웃에 있는 친절한 농부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는데 거기에도 그는 먹고 또 먹고 그리고 커피까지 마셨다. 그리고 이것이 그 혀를 풀리게 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또 했다. 몇 년 동안 그 마음을 짓누르던 중압감이 마침내 사라진 것이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면 그 누구라도 알았을 것이다. 그에게 말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심한 중압감을 겪었던 사람이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혀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도 함께 풀리는 데에는 여러 날이 걸렸다. 그런 다음에는 감정이 그것을 억압하고 있던 기이한 속박으로부터 폭발하듯 품어져 나왔다. 자유를 찾은 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나는 수용소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가기 위해 꽃들이 만발한 들판을 지나 시골길을 걸었다. 종달새가 하늘로 날아올랐고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렸다. 주변 몇 마일 안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드넓은 대지와 하늘, 종달새의 환호, 그리고 자유로운 공간만이 그곳에 있었다. 나는 멈춰서서 주변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런 다음 무릎을 꿇었다. 이 순간 나는 나 자신은 물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단 한 가지만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저는 이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때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말을 되풀이했는지 더 이상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바로 그 순간부터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다시 인간이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갔다. 해방 이후 나타난 현상들, 수용소에서의 마지막 며칠 동안 견뎌야 했던 극도의 정신적 긴장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이 아무런 장애 없이 순탄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다.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신적 치료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심한 정신적 압박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사람에게는 자유를 얻은 후에도 그 전과 똑같은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특히 그런 정신적 억압 상태에서 갑자기 벗어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이런 위험은 정신위생학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잠수병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물속의 잠암에서 일하던 잠수부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올 때 가장 위험한 것처럼 엄청난 정신적 억압을 받다가 갑자기 풀려난 사람은 도덕적, 정신적 건강에 손상을 입을 위험이 크다. 이런 심리적 단계에서 원색적인 기질을 지닌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야만성의 영향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자유 몸이 되었으니 이 자유를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제는 억압을 받는 쪽이 아니라 억압을 하는 쪽이 되었다는 것 뿐이다. 그들은 이제 폭력과 불의의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자행하는 가해자가 된다. 그들은 자기들이 겪었던 끔찍한 경험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이런 일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 자주 발생한다. 어느 날 나는 다른 친구와 함께 들을 가로질러 수용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앞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이 나타났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친구가 내 팔을 잡고 나를 밭으로 끌고 들어갔다.
나는 더듬거리면서 어린 농작물을 짓밟지 말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러자 그는 짜증을 냈다. 화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소리쳤다. 그런 말 하지 말게. 그만큼 빼앗았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내 아내와 아이는 가스실에서 죽었어. 그것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자네는 내가 귀리 몇 포기 밟는다고 뭐라고 하다니. 이런 사람들은 아주 천천히 평범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옳지 못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들에게 옳지 못한 짓을 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주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이런 진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귀리 수천 포기를 잃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도 한 친구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른손 주먹을 내 코 밑에 갖다 대며 이렇게 소리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 내가 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다면 내 손을 잘라버리고 말 테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말을 한 친구가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는 수용소에서나 그 후에도 나의 가장 친한 동료였다. 비통과 환멸, 정신적 억압에서 갑자기 풀려나게 되었을 때 도덕적 결함이 보이는 현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두 가지 기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을 때 겪게 되는 비통함과 환멸이다. 비통함은 그가 살던 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가 부딪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그저 어깨를 으쓱하거나 상투적인 인사치레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는 점점 비통해지면서 자기가 과연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겪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거의 모든 곳에서 거의 똑같은 말을 듣는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고통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저 사람들은 정말로 나에게 할 말이 없는 것일까? 환멸을 경험하는 것 이와는 또 다른 문제다. 여기서 그가 환멸을 느끼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토록 잔인해 보이는 운명 그 자체이다. 몇 년 동안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시련과 고난의 절대적인 한계까지 가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직도 시련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련에는 끝이 없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련을 더 혹독하게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앞에서 수용소에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용기를 주려고 할 때 그가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보여줘야 한다고 얘기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삶이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고 사람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그렇지만 정작 자유를 얻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슬프다. 수용소에서는 그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용기를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기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여. 슬프다. 마침내 자유가 실현되었을 때 모든 것이 자기가 꿈꾸어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이여. 어쩌면 그는 전차를 타고 몇 년 동안 마음속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꿈속에서 수천 번 되풀이했던 것처럼 배를 눌렀을 것이다. 그러나 문을 열어줘야 할 그 사람은 그곳에 없었다. 아니,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수용소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세상에 나가도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시련을 보상해 줄 만한 속세의 행복은 없을 것이라고. 당시 우리가 바라던 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행복을 바라면서 스스로 용기를 얻고 우리가 겪는 시련과 희생과 죽음에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행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환멸 현상은 극복하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며 나 같은 정신과 의사도 도와주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낙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받는다. 그러나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는 그때를 돌아보며 자기가 그 모든 시련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마침내 해방의 날이 찾아와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꿈같이 여겨졌던 것처럼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모든 시련들이 언젠가는 그저 하나의 악몽으로 생각될 날이 올 것이다. 살아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또 내면화의 치유 같이 할게요. 순진함. 어린아이에게 있는 순진함은 그들의 매력이자 아이가 지닌 천진난만함이 핵심이다. 아이들은 지금 현재를 살면서 기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크리스토퍼 몰리가 말한 것처럼 아이들은 인생의 괴상한 수수께끼를 잘 받아들인다. 그들 안에 있는 이상한 신성은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옳고 그른 것 등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아이들은 활개를 쫓아 움직인다. 처음에 그들의 움직임에는 방향이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신기하기만 해 어느 하나만 고른다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거나 안전하지 않은 물건을 만지고 해로운 것을 맛보는 등의 행동을 한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계속적인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고 보호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 물론 이런 일들은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때때로 힘에 겨워 화를 내곤 한다. 아이는 보호자가 화난 걸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하는데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호자는 참을성과 이해심이 있어야 한다. 이런 자질이 부족한 부모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려고 한다. 신체적 학대와 관련된 사례 중 대부분의 경우 학대적인 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고의로 심술궂게 군다고 믿고 있었다. 이들은 아이가 자기 나이보다도 더 성숙한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금지된 영역에 들어가려는 위험한 성향은 아이 안에 있는 타고난 사악함의 증거라고 종종 인용되곤 했다. 여기 아닌가? 여기 아니에요. 저는 읽었던 거예요. 도널드 맥제그 뇌 연구는 자아 방어 기제들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고통을 억압하는 적응된 생물학적 반응을 발견하고는 이를 신경세포 문이라 부르고 있다. 그는 세 개의 뇌 안에 있는 세 개의 다른 뇌 체계는 촉진작용과 억압작용 모두를 실행할 수 있는 상호 연결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경세포 문은 세 가지 체계 사이의 정보가 조정되는 방식이다. 어쩌면 억압은 생각과 감정의 뇌 사이에 있는 문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지도 모른다. 간단하게 말해서 변형계에 있는 감정적인 아픔이 압도적으로 뻗어나갈 때 자동장치는 심피질 안에서 문을 닫아버린다. 이것은 마치 옆방에서 아주 시끄러운 소음이 흘러나올 때 당신이 그쪽으로 걸어가서 방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성숙해짐에 따라 1차적인 자아 방어 기제들은 더욱더 세련된 2차 방어 기제로 통합된다고 확신했다. 이런 2차 방어 기제들은 사고의 특성을 띈다. 예를 들면 합리화, 분석, 상세화, 최소화 등이다. 변형계에 대한 이삭슨의 최근 연구는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해준다. 그에 의하면 심피즈르 문체계는 과거의 기억들과 습관들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며 심피질은 억압된 과거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습관들과 기억들은 과도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만들어진 깊게 패인 흔적들을 포함한다.
따라서 사고 후 뇌는 내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신호에 의해 방해받지 않고 작동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신에 연구자들은 그것이 변형계 안에서 닫힌 신경 조직들의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래서 자아 방어 기제는 긴장과 고통을 우회하지만 긴장과 고통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긴장과 고통은 억압되고 저주된 채 일종의 불균형적인 모습으로 피질 아래에 새겨져 있다. 해방과 통합을 기다리면서. 초기 외상의 에너지는 생물학적 체계를 통해 긴장을 퍼지게 하는 전기 폭풍과도 같이 남아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휩싸인 채 살곤 한다. 초기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들의 폭풍은 계속될 것이다. 초기 고통 연구. 초기 고통 후 연구는 최초로 억압된 감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것을 노출 과정이라고 부른다.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변화인 감정의 해결이라는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의 강박적 행동을 다른 강박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강박적 행동을 그만두는 것이다. 이것은 내 자신의 강박증을 치료하던 방식이었다. 외롭고 상처받은 나의 내면 아이가 초기 고통에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 나는 강박적으로 행동을 표출해 왔다. 12단계 프로그램에 참석해 드디어 알코올 중독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밖으로 표출하는 행동들은 계속되고 있었다. 비록 내 머리로는 내가 교수이며 신학자이자 치료사로 남아있었지만 나는 계속해서 바깥으로 표출하고 있었다. 구할 수 있는 새로운 책이란 책들은 닥치는 대로 읽어보고 내 문제에 대해 상담도 받고 있었지만 여전히 나는 바깥으로 표출하기만 했다. 더 높은 깨달음을 추구해 보기로 했다. 예를 들면 고대 샤머니즘의 방법들이나 에너지 치유, 기적을 경험하는 과정을 공부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몇 시간씩 명상과 기도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바깥으로 표출하기만 했다. 심지어 이러한 더 높은 자각에서조차도 강박적이었다. 내가 간과하고 있었던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이 내 안에 있는 비탄에 잠긴 작은 소년의 외로움을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데 대한 해결되지 못한 그 아이의 슬픔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이었다. 나는 초기 고통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한 진정한 고통이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것도 잠재의식에 관한 책 읽어드릴게요. 보물지도 덕분에 부를 얻고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다. 얼마 전 결혼한 어멘다의 주례를 맡았다. 6개월 전 어멘다를 처음 만났을 때 홍보회사에서 광고 기획자로 일하던 그녀는 회사 사정도 어려운데 인생도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 고민에 빠져 있었다. 어멘다는 나와 대화를 나눈 뒤 내면에 보물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4개 구역으로 나눈 지도에는 각각 다음의 구절을 적었다. 5번째 문장은 4개 구역 아래에 적었다. 내 삶의 부가 자유롭게 흐름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여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와 완벽하게 통하고 성숙한 멋진 남성과의 만남에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집에 감사합니다. 저 모든 소망을 이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멘다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을 생각하며 소망이 이루어진 모습을 최대한 생생하고 상세하게 상상했다. 상상한 이미지가 점차 잠재의식에 새겨져 결국 현실에서 이루어지리라 믿었다. 한 달 만에 첫 번째 소망이 이루어졌다. 뉴욕에 사는 이모가 어멘다에게 15만 달러 이상의 증권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이후 어멘다가 다니던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이틀 뒤 캐나다에 사는 부모님이 어멘다에게 연락해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자고 했다. 어멘다는 도쿄를 여행하던 중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젊은 과학자를 만났다.
첫눈에 서로에게 반해 연인이 된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 결혼식을 올렸다. 어멘다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산 중턱 고지대에 있는 멋진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그녀는 보물지도에 쓴 내용이 이뤄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더욱 생생히 상상하기 위해 여권을 발급받고 관광 안내서를 보며 여행지를 정했고 밤마다 다른 외국 도시 정보를 수집하며 여행 계획을 세웠다. 이미 멋진 남성과 결혼했다고 생각하며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끼워진 모습까지 상상했다. 어멘다는 생각과 상상을 마음대로 제어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덕분에 주도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관리하며 동시에 연애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상상력을 발휘하며 확언한 덕분에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한 변호사. 마야 유적지 치첸 이트사를 보러 멕시코 유카탄 반도를 여행하던 중에 텍사스 출신 변호사인 더 그를 만났다. 더 그는 휴가가 끝나면 고생할 일만 남았다고 푸념했다. 댈러스에 돌아가면 막대한 금액의 유산을 놓고 다툰 한 가문의 소송을 처리해야 했다. 그나마 가족 중에는 시간과 돈을 잡아먹는 소송을 피하기 위해 평화롭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 더그는 그 사람과 자주 연락하고 있었다. 욕심 많은 가문 사람들을 타일러서 합의하는 것보다 개와 고양이를 결혼시키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더그가 자포자기한 사람처럼 말했다. 내가 답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해도 될까요? 상상요법을 써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댈러스에 있는 회사 회의실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가족도 같은 회의실에 앉아 있어요. 이제 사람들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서로 이해한다고 확언하고 굳게 믿어보세요. 고객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가지 않고 고인이 유언장에 남긴 내용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도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같은 상상을 반복한 다음 해피엔딩이라고 말하며 잠드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뭐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더그가 관심을 보이며 답했다. 멕시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편함에는 댈러스에서 온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더그가 보낸 편지였다. 박사님 말씀대로 확언을 실천했습니다. 고객들과 만나기로 한 날 조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리라 확신하며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기대한 대로였습니다. 고객 중 가장 완고히 소송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생각해 봤는데 유언장의 내용을 따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결국 법정 싸움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게다가 고객들이 감사의 표시로 두둑한 수임료도 챙겨주었어요. 상상력이 풍부한 멕시코 가이드 진짜 직업. 유카탄주 남부에 있는 도시 욱스말은 대표적인 마야 유적지다. 메리다와 캄페체를 잇는 고속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한 욱스말은 유카탄에서 차로 1시간 거리다. 나를 욱스말까지 데려다준 운전기사 포르피리오의 진짜 직업은 수맥으로 점을 치는 점쟁이였다. 관광객이 뜸한 비수기에는 점을 치며 돈을 벌었다. 그는 농장 지주로부터 수맥을 찾아달라는 청을 받으면 수직으로 꺾인 구리선을 들고 농장 전체를 돌아다녔다. 수맥을 찾느라 여기저기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신의 팔에 대고 수맥에 가까워지면 단단해지고 뻣뻣해지렴 구리선이 물이 있는 지점을 정확히 가리킬 테니까 라고 말했다. 거의 매번 효과가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건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그런 거예요. 포르피리오는 차에서 지도를 여러 장 꺼냈다. 이 지도로도 수맥을 찾을 수 있어요. 목장에서 소 몇 마리가 도망가면 도망간 소들을 열심히 생각해요. 그런 다음 구리막대를 지도 위에 올리면 소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거든요. 포르피리오는 수맥 점쟁이로 일하며 번 돈으로 대학교 학비를 내고 있었다. 하루빨리 고고학자가 되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다.
포르피리오는 신이 나서 말했다. 유카탄에는 정글에 가려 발굴되지 않은 고대 유적이 많아요. 구리막대를 들고 다니며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적들을 찾을 거예요. 수맥과 잃어버린 소를 찾아내는 것처럼 고대 유적지도 찾아낼 거라 확신해요. 오래전 이 땅을 지배했던 선조들이 남긴 놀라운 유적을 보면 전 세계가 깜짝 놀랄걸요? 포르피리올은 어렸을 적에 아버지로부터 너는 수맥을 찾는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 잠재의식은 암시를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암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포르피리오 잠재의식은 그가 믿는 대로 반응했다. 잠재의식은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성과 공존한다. 잠재의식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물이나 금이 있는 곳뿐만 아니라 가축이 도망간 방향이나 고대 유적이 숨겨진 장소도 알아낼 수 있다. 수맥이 있는 곳을 찾아 걷는 동안 포르피리오르 믿음과 결단력이 잠재의식에 명령을 내린다. 명령에 앉아 포르피리오 팔 근육이 수축하고 들고 있던 구리선은 특정한 지점을 가리킨다. 구리막대는 그저 용기를 북돋아주는 버팀목에 불과하다. 구리막대 대신 나뭇가지나 밧줄을 들고 걸어도 결과는 똑같을 것이다. 중요한 건 포르피리오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나는 헌신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그 태도를 칭찬하며 앞으로 계속 성공하길 바란다는 덕담을 건넸다. 수맥이 있는 곳에 이르면 나는 정확히 몇 미터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잠재의식에 자주 전달하면 능력이 더욱 발전할 거라 충고했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친구들, 그리고 오늘도 또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오늘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고생 많았다고 마음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오늘 봄날처럼 산뜻해서 괜찮았죠. 늘 날씨 좋으면 날씨 좋은 대로 그렇게 기쁨 느끼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그냥 약간 또 운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그런 여유로움이 있다면 아니면 일부러라도 30분이라도 30분 1시간 이 정도라도 비 오는 또 카페에 가서 그렇게 비가 오는 풍경 바라보면서 빗소리도 듣고 커피나 차 한 잔 마시는 것도 또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깥도 보고 또 그런 예쁜 조명들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렇게 있다 보면 그 커피 향기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후각을 자극하고 그러면 또 좋잖아요. 좋은 냄새 맡고 그런 것들이 또 뇌로까지 연결되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마음도 정화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소소한 기쁨들 느끼면서 그냥 흐린 날엔 흐린 대로 또 맑은 날엔 맑은 대로 그렇게 그 상황마다 좋은 점들을 찾아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잖아요. 다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그냥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지만 관점의 전환이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다. 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사랑과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엄청 많이 사랑해요. 정말 보고 싶다. 아무튼 항상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 같고 또 이렇게 해맑은 모습들 웃는 모습들 그런 모습 좋은 모습들을 더 자주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보면은 약간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러면 마른 모습 보거나 그래도 좀 속상한 것 같고 또 얼굴이 좀 많이 안 좋아 보이면 너무 마음 고생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또 짠하고 안쓰럽고 그런 마음도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진짜 마음 깊은 위로를 보내드리고 싶고 항상 토닥토닥 거리면서 마음으로 안아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늘 힘내고 늘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잘 때는 늘 긍정적인 생각하고 또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이렇게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정화를 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잠들고 또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또 잠재의식한테 부탁하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더 좋은 하루가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잠드세요. 모두 모두 굿나잇. 안녕.